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은 시츄에이션십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게 미국에서의 구글 검색량 그래프인데요. 옛날부터 조금씩 높아지더니 요즘에 검색량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검색량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또 어떤 나라에서 검색하는지 살펴보니까 의외로 자메이카, 가나, 잠비아, 케냐 이런 쪽에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검색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틱톡에서도 이 시츄에이션십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다양한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츄에이션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간단하게 한국어로 설명을 시도해 보자면은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로맨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썸이랑 제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미묘하게 다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츄에이션십을 BBC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는데요. 시츄에이션십 왜 Z세대는 회색지대를 받아들이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우정과 연애 사이의 회색지대를 설명하는 상황관계, 시츄에이션십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2020년 후반에 주목받기 시작한 뒤 올해는 사상 최대의 구글 검색량 트래픽을 기록했다는 거. 자, 시츄에이션십은요, 보통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 육체적 연결을 수반하는 비공식적 합의에 기반하지만 배타적이고 헌실적인 전통적 관계의 관념에서는 벗어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좋아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연락도 자주 하고 성관계도 가질 수 있는데 사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지함이나 헌신 없이 그냥 그 데이트의 상황만 쏙쏙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즐기신다고 해요. 시간이 한정적이거나 상황상 가벼운 관계가 가장 적합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츄에이션십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뭐 졸업반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진지한 관계는 싫으니까 이런 회색지대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가장 젊은 세대, Z세대라고 해야 돼요. G세대라고 해야 돼요. 그 세대가 이런 관계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건데, 자, 연애와 섹스를 대하는 Z세대의 태도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BBC에서. 사랑과 섹스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과거 세대와 달리 헌신적이고 낭만적인 관계 구축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계가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쭉 선형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사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성형 관계를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Z세대가 로맨스와 친밀감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더 잘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BBC는 평가를 합니다. 자, 관계가 더 발전하지 않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개념, 옛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개념에 반대하는 상황 관계라는 거예요. 자, 미국 툴레인 대학의 리사 웨이드 사회학 부교수가 2020년에서 21년 150명의 학부생을 인터뷰한 결과 미국인 거죠. Z세대가 관계 정립을 주저하거나 심지어 관계 발전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기조차 꺼린다는 사실을 관찰했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연애 관계도 이렇게 괜찮은 그 부분만 쏙쏙 빼먹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왜 이런 시츄에이션십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다시 기사 내용 보실게요. 팬데믹, 코로나가 상대를 만나는 일반적인 방법과 데이트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종종 후회를 남기기도 하는 온라인 데이트에도 많은 사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난 것에 진이 빠져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헌신할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곳도 있었어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급등, 정치적, 사회적 격변과 함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직면한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개인적, 직업적, 재정적 안정성 모색을 연애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이에요. 자, 공감이 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 Z세대는 이 관계가 시츄에이션십인지 아닌지 잘 본인들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본인들도 잘 구별을 못해서요. 각종 잡지라든지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은 내 관계가 지금 시츄에이션십인지 진지한 연인인지 구별하는 여러 가지 리스트들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1번, 진전이 없다. 2번, 상대방의 삶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번, 실제 데이트는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잠자리도 가질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데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는 초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약속이 피상적이다. 장기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게 아니라. 5번째, 계획의 일관성이 없고 미리 계획되지도 않는다. 야, 오늘 뭐해? 잠깐 볼래? 뭐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6번째, 장래에 대한 얘기가 없다. 7번째, 관계 정의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관계야? 그런 거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8번째, 특별한 데이트 이벤트에는 파트너가 정작 없다라는 거. 9번째, 당신이 커플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다가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올린다든지 뭐 커플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라는 거. 10번째, 당신이 항상 불안하거나 지루하다.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결국에는 이 G세대들, Z세대들도 둘 중 한 사람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게 바로 시츄에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사회 트렌드, 미래 트렌드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과 같은 딱 달라붙는 청테이프 관계가 아니라 요즘의 인간관계는 어디든 붙였다 뗄다 할 수 있는 포스트잇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필요에 따라 취향에 따라 맺는 가벼운 접촉관계, 이런 것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결혼 안 하는 대신에 유럽에서는 동거 많이 하고 뭐 LAT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우리의 뭐 정답, 뭐 취향,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대중적인 거대한 취향이 있고 주변에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취향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백인 백취향 시대가 되는,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한쪽만이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것과 또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연인이라는 것이 남녀관계 아니면 남남관계, 여여관계일 수도 있는데 단일 형태의 헌신적인 장기 관계였다가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실용적 단기 관계로 분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실용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걸 좋게 보면은 실용적, 현실적이고 나쁘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득만 취하려고 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츄에이션십 상당히 개념이 재미있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인간관계의 변화, 뭐 연인관계, 결혼관계의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러다가 말고 다시 헌신적인 관계로 갈까요? 아니면 상황이 더욱더 다분화되고 더욱더 야근 방식, 아주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먹는 그런 효율적 연인관계 쪽으로 갈까요? 다양한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